당신은 오늘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습니까? 자식의 무심한 한마디, 옆집 사람의 시선, 오랜 친구의 평가, 그것들이 밤새 당신의 잠을 빼앗아갔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남의 말에 마음이 쓰리고 남의 눈에 나를 비춰보며 불안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부모의 기대 속에서, 선생님의 평가 속에서, 직장 상사의 눈치 속에서, 배우자의 마음 속에서, 자식들의 바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남의 시선이 거울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오랜 옛날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상상 속에서 산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남들이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 얼굴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얼굴은 여기 있는데 거울 속 모습만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년을 지나 노년으로 접어드는 이 시기,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공과 실패, 가정에서의 기쁨과 아픔, 인간관계의 달콤함과 쓰라림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남의 말 한마디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언제쯤 이 굴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무리지어 살아온 존재입니다. 무리에서 배척당하면 생존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남들이 나를 받아들여줄까 하는 걱정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본능이 지금 이 시대, 지금 당신의 나이에도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무리에서 배척당해도 생존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누군가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하고 남의 눈빛 하나에 밤새 뒤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평소 알던 이웃을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당신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혹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당신은 그 일을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저번에 내가 한 말이 기분 나빴나? 아니면 요즘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라도 도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고개를 제대로 들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 큰 걱정거리가 있어서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안경을 두고 나와서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가능성을 제쳐두고 오직 나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나는 평가받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자식이 명절에 집에 왔다가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이렇게까지 차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운합니다. 내가 해주는 게 부담스러운가? 내가 하는 일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식은 그저 어머니가 힘들어 보여서 걱정해서 한 말인데 당신은 그 말 속에서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읽어냅니다. 직장을 은퇴한 지 몇 년 된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예전 직장 동료들과 모임이 있습니다. 다들 현직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조용히 듣고만 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당신은 대답합니다.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그 순간 당신은 느낍니다. 마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대방은
그런 의미로 묻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안부를 묻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나 성당, 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봉사를 해왔는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당신은 이해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쓸쓸함이 올라옵니다.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나를 밀어낸 건가? 이런 생각이 스멉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나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입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연락하던 친구가 요즘 연락이 뜸합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아니면 나와 있는 게 이제 재미없나? 하지만 실제로는 그 친구도 나이 들어 몸이 불편하거나 가족 문제로 정신이 없거나 단순히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아서 연락을 자주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이 모든 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나를 평가하는 시선으로 가득 찬 곳으로 봅니다.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표정을 나에 대한 평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부정적이라고 느낄 때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남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 해방의 열쇠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인생을 살기에 바쁩니다. 각자 자기 걱정, 자기 고민, 자기 문제로 머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평가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대 위에 서 있는 배우처럼 모든 사람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자가 자기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관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각자의 무대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느라 바쁩니다. 당신의 연기를 그렇게 세밀하게 평가할 겨를이 없습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당신을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설령 당신을 생각한다 해도 그것은 매우 짧은 순간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금방 자기 일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밤새 뒤척이며 걱정했던 그 일을 상대방은 이미 까맣게 잊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남의 시선에 매달릴까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를 남의 평가로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거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의 눈을 거울 삼아 나를 비춰봅니다. 남이 나를 좋게 보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남이 나를 나쁘게 보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거울이 흔들리면 그 안에 비친 모습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남의 마음은 변합니다. 오늘 당신을 좋아하던 사람이 내일은 당신에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을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당신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의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당신의 삶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이런 데서 옵니다. 내 가치를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남의 평가를 참고는 하되 그것이 나의 전부를 결정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확신. 그것이 진정한 내면의 평화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그 시선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당신이 언제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모임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을 하려다가 멈춥니다. 왜 멈췄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유식하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잘난 척한다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바로 이 순간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나는 남의 평가를 신경 쓰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친구들이 정말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렇게 세밀하게 평가할까요? 설령 누군가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합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친구 한 명의 생각이 좌우합니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두려움이 대부분 근거 없는 상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작은 실천입니다. 조금씩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 평소라면 남들 눈치 보느라 못 입었던 옷을 입고 나가 보십시오. 평소라면 이건 너무 유치하지 않을까 하고 망설였던 취미를 시작해 보십시오. 평소라면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볼까 하고 참았던 의견을 조심스럽게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걱정했던 것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남의 비판이나 부정적인 반응을 받았을 때 그것을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를 보여주는 정보로 받아들이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짜증을 낸다면 그것은 당신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힘든 상태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무시당할 만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거나 자기 자신의 불안을 다루느라 바빠서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당신보다 그 사람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자기 내면에 분노가 많은 사람입니다. 비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엄격한 사람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남의 반응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기 확신의 구축입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확신은 오만이나 자만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나는 완벽하다는 확신이 아닙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확신입니다. 나는 실수도 하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당신이 살아온 세월에서 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왔습니다. 넘어지고, 다치고, 실패하고, 그래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건강을 잃는 두려움도 경험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인간관계의 배신도 맛봤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무언가를 느끼고, 여전히 무언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강함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가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깨달음에 가까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시험 점수, 직장에서의 평가, 친구들 사이의 인기, 이웃의 시선, 모든 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중 진짜 중요했던 것은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정직했느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았느냐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꼈느냐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순간에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썼느냐입니다. 이런 것들은 남의 평가와 상관없이 중요합니다. 설령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은 여전히 가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쓰리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말이 정말 당신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 사람의 제한된 시각, 그 사람의 기분, 그 사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후자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의 말에 일리가 있다 해도 그것이 당신의 전부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한 가지 면으로 정의될 수 없는 복잡한 존재입니다. 당신에게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빛나는 순간도 있었고 부끄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한 측면을 보고 평가한다 해도 그것은 당신의 일부일 뿐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남을 무시하거나 남에게 무례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남을 존중하되 나 자신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남의 의견에 귀 기울이되 최종 결정은 내가 한다는 뜻입니다. 남의 반응에 신경 쓰되 그것에 내 가치를 맡기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균형의 예술입니다.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고 너무 무시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남을 배려하고 남의 감정을 헤아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잃어버리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성숙은 이런 데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절한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남의 의견은 참고사항입니다. 때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때로는 내가 보지 못한 맹점을 지적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귀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자존감을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의 선택을 전적으로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도 그 사람은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신념이 있고 그 신념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그것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남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니 진짜 나의 목소리가 묻혀버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조용히 귀 기울이면 들립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점점 더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맞추느라 바빴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기준, 직장의 요구, 배우자의 바람, 자식의 필요. 모든 것을 맞추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많은 것들이 끝났거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다 컸습니다. 직장 생활도 정리되었거나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도 많이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쓸모없어진 것 같고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한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내 바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주어진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 사용하십시오. 남의 시선 걱정하느라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보십시오. 남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망설였던 취미를 시작해 보십시오. 남들이 뭐라 할까봐 못했던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남들이 유치하다고 할까봐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을 표현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남의 평가를 걱정하는데 쓰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 시간을 진짜 당신으로 사는데 쓰십시오. 진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데 쓰십시오. 진짜 당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쓰십시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남의 시선을 무시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신경 쓰이는 것 같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어떤 날은 잘 될 것입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내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다시 주저앉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이 무거울 것입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당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점점 더 남의 시선에 얽매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때로 뒤로 물러서더라도 전체적인 방향이 앞을 향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여기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당신을 가장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당신의 인생을 망칠 수 없습니다. 결국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그것은 그들의 의견일 뿐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이 깨달음이 오면 엄청난 자유가 찾아옵니다. 세상이 갑자기 가벼워집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불가능한 임무를 짊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에게 정직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남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당신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당신을 비판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나 스스로에게 떳떳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이제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당신으로 존재하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말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결국 이런 의미입니다.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를, 부족한 나를, 실수하는 나를,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남들도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확신하면 남들도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떳떳하면 남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중심을 잡고 서 있으면 남들의 말이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확신입니다. 이것은 겸손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진정한 겸손은 이런 자기 확신에서 나옵니다. 나 자신을 알고, 내 한계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치를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큰 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가 나무를 지탱합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나무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되십시오. 당신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신념, 당신의 정체성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남의 말이라는 바람이 불어와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무까지는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무짚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 자체는 서 있습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뿌리를 확인하십시오. 당신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정말 지키고 싶은 가치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정말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뿌리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남의 평가는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들리기는 하지만 당신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느껴지기는 하지만 당신을 쓰러뜨리지는 못합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변화를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시작하는 것, 그 첫걸음을 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남의 말에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가?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행복을 대신 느껴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후회를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남의 기준으로 당신의 인생을 재단하려 합니까? 왜 남의 눈으로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려 합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짜 당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두렵습니까? 당연합니다. 새로운 길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 너머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 너머에 진짜 당신이 있습니다.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작은 걸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남의 시선을 조금 덜 의식하고 살아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당신답게 느껴지는지를 말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경험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남이 뭐라 하든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남이 당신을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이제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십시오. 당신 자신을 믿고 당신 자신의 길을 가십시오. 남의 박수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남의 허락을 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당신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남의 눈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그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남은 날들을 진짜 당신으로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넓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세상을 살아갈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남의 허락 없이도 말입니다. 남의 인정 없이도 말입니다. 당신 자신의 확신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힘들 때, 당신이 흔들릴 때, 당신이 다시 남의 시선에 사로잡힐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말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한 걸음 더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이 한 걸음 더 당신 자신에게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이 조금 더 당신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것이 나이가 주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향해 가야 할 방향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갑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뒤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가까워졌는지를 말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그날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날을 향해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작은 걸음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당신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계속 가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때로 쉬어가도 좋지만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의 여정이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진짜 당신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